자, 갑시다. 고등학교 2학년 교과서 능률 김성곤 영어 1 1단원 두 번째 파트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준비하면서 말씀드렸죠. 여기서부터가 이제 내용이 변화가 생기게 될 거고 시험 범위하고 관련된 문법은 여기서 총 집합이 될 겁니다. 그리고 내용적으로도 조심하시고요. 지난 시간에 봤던 거를 잠깐 보게 되면은 우리는 그 전까지 내용을 보게 되면은 디에고가 누군지 우리가 유추할 수 있었어야 됐었고, 그리고 그 펭귄의 상태가 어땠었는지, 그리고 펭귄과 디에고의 관계는 어떠했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아마 첫 번째 카트를 보게 되면은 그 이 전체적인 내용은 톰 미셸이라는 교사에 의해서 쓰여진 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칭 추론은 계속해서 조심하셔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첫 번째 문장부터 가봅시다. 야, 어서 빨리 들어가 봐 라고 내가 말했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여기서 나라는 사람은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톰 미셸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쓰여진 글이니까 1인칭으로 봤을 때 여기서 I는 톰 미셸이라는 영어 선생님이 되겠죠. 인칭 추론 조심하시고요. 야, 어서 들어가 봐 라고 내가 말했어요. 그랬더니 그 펭귄이 후안 살바도죠. stared at 했습니다 하면서 저는 stare at을 한 단어 취급을 해버릴 겁니다. 왜 그런 줄 알겠죠? 자동사 계열이고 자동사다 보니까는 명사를 바로 붙이는 게 아니라 동사의 목적어가 아닌 전치사의 목적어가 붙어야 하기 때문에 stare at이 되는 거죠. 원래 stare는 뭐뭐를 응시하다 계열, 즉 뭐뭐를 바라보다 라는 뜻이죠. 근데 저는 말을 조금 편하게 하려고 그냥 see처럼 보다라고 해석을 해요. 그리고 and를 기점으로 여기에 또 at이 나오죠. 그러면 여기가 1번이고 여기가 2번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어서 들어가 봐 라고 내가 말했고요. 그랬더니 그 펭귄이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디도 바라봤냐면 수영장을 바라봤죠. 내용 조심. 이런 것처럼요. 어떤 것처럼요? 그가 이렇게 물어보는 것처럼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가 이렇게 물어보는 것처럼. 먼저 얘기를 해볼까요? 여기서 그가 누구일까요, 지은아? 그렇죠, 펭귄이죠. 펭귄이 이렇게 물어본 것처럼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실제로는 은희야 물어봤어요, 안 물어봤어요? 안 물어봤어요, 그쵸? 그러면 뭐라고 물어보는 것처럼 했을까요? 혹시 여기가 이런 곳인가요? 어떤 곳이죠? 물고기가 나오는 곳인가요? 라고 물어보는 것처럼 나를 쳐다보고 수영장을 쳐다봤습니다. 하고 내용은 좀 이따 볼 거예요. 여기서 where의 쓰임을 한번 살펴볼까요? 지난번에 했던 거를 다시 한번 총정리를 해보자면요. 뒤에 파트랑 이어질 겁니다. 우리 관계부사라는 애는 앞에 선행사가 시간명사가 나오게 되면 when으로 잡았었고 장소명사가 나오게 되면 우리는 관계부사를 where로 잡았어요. 그리고 나서 나오게 되는 the reason, 어떤 이유하고 관련된 거는 why로 잡아놨었고요. 그리고 the way의 계열은 how로 잡았었지만 시간명사하고 when, 장소명사와 where, the reason과 why는 같이 다닐 수 있지만 the way하고 how는 같이 붙였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거는 고1 때부터 계속 했던 거였죠, 사실은요. 그런데 여기를 보게 되면 where가 등장한 거는 맞아요. 그리고 뒷문장을 보게 되면 우리가 불완전한 문장처럼 볼 수 있는 게요. from, 전치사의 목적어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쵸? 그래서 불완전한 문장처럼 보이지만 여기서 전치사 뒤에 명사는 여기 안으로 들어갔을 수도 있고요. 혹은 여기서 from을 전치사 취급하는 게 아니라 부사에 취급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럼 다시 부사 같은 경우는 사실 없어도 되는 거고 come은 자동사기 때문에 따로 목적어를 붙이지 않아도 됩니다. 결론입니다. where 뒤에 나오는 문장은 완전한 문장이었어요. 그러면 다시요. 관계부사 같은 경우에는 뒤에 완전한 문장이 나오는 게 맞죠. 그러면 완전한 문장이 나왔고 여기서의 where는
우리가 알고 있는 관계부사의 계열이 맞아요. 근데 where 앞에 나와야 하는 장소명사가 보이지 않거든요. 이거 지난번에 배웠던 거랑 묶을 겁니다. where 앞에 나오는 장소부사는 무엇일까요? 라는 거예요. 뭘까요? 다연아. 필통을 하신 분들만 여쭤볼 거예요. where의 앞에 있어야 할 장소명사는 뭐였을까요? 자비씨? 아 진짜 까먹었어. 연지? 수빈이? 세린이? 정확하게 그거죠. 잘 기억하셨습니다. 관계부사 같은 경우는요. 이 앞에 시간명사나 장소명사나 더 reason 계열처럼 나올 수 있죠. 그런데 관계부사 앞에 나오는 명사가 이런 애들. 대표선행사라는 말 기억하십니까? 대표의 계열이요. 시간명사는 장소명사는 정말 무수하게 많은 명사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그쵸? 근데 시간명사 같은 경우에 대표선행사가 바로 더 데이의 계열이거든요. 더 타임의 계열이고요. 그리고 누구죠? 세린이가 방금 얘기했죠? 장소하고 관련된 건 더 플레이스였어요. 잘 기억하셨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조금 더 노력하셔야 되고요. 이런 경우에서 더 리슨도 대표선행사의 계열이 되겠죠. 대표선행사 계열 같은 경우에는 요 놈이 생략이 되거나 관계부사가 생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살짝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대표선행사 계열이 나올 때 관계부사가 같이 나올 수 있긴 하지만 대표선행사가 생략이 될 수도 있고 관계부사도 생략을 시킬 수 있어요. 근데 이 말을 조심해야 될게요. 둘 다 생략이 된다는 건 아니고요, 은서야. 대표선행사가 생략이 되거나 관계부사가 생략이 되거나 둘 중에 하나만 생략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 예전에 여러분이 예비 고1 과정에서 대표선행사가 생략이 될 수 있다. 혹은 관계부사가 생략이 될 수 있다라고만 말씀드렸지 그 이유는 말씀은 안 드렸어요. 근데 이제 그 이유까지도 말씀을 드려보면요. 요거는 대답하실 수 있을 겁니다. 수빈아, 영어는 반복이 되는 걸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한다는 거죠. 그럼 보이십니까? 대표선행사의 계열을 따져보면은 더 타임은 시간이에요. 그쵸? 이건 시간이죠. 근데 when이라는 것도 결국에 얘들아 시간이잖아. 맞지? 그럼 여기도 시간이고 여기도 시간이니까 영어는 반복이 되는 걸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반복되는 걸 생략을 시켜요. 그쵸? 그러면 얘랑 같이 반복이 되니까 대표선행사만 생략을 시키든 관계부사만 생략을 시키든 둘 중에 하나를 생략시키는 겁니다. 반복되는 걸 좋아하지 않잖아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죠. 얘도 장소예요. 그쵸? 근데 where도 장소 개념 아닙니까? 그러면 둘 다 겹치니까는 반복되는 걸 싫어해서 대표선행사를 생략을 시키거나 where 자체를 생략시키거나 하는 거였어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EU의 계열이고 왜? 요 놈도 EU의 계열 아닙니까? 그래서 대표선행사 같은 경우는 또 겹치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를 생략을 시키게 되는 거죠. 이해됐어요, 다비씨? 반복되는 걸 좋아하지 않잖아요. 이건 다 알잖아요. 그쵸? 그러면 여기에 뭐가 생략되는지 보이십니까? 여기에. 아, 요 놈이겠네. 그러면 결국에는 this하고 where 사이에는 더 플레이스의 계열이 있었을 건데 대표선행사가 등장했으니까 얘를 생략을 시킨 거예요. 요렇게요.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변형을 조심해야 되잖아요, 지민아. 선생님, 그러면 이렇게 나와도 되나요? 어떻게 해요? 아, is this the place the fish come from? 이렇게 나와도 됩니까? 되죠. 왜 안 되겠어요? 대표선행사 계열이면은
요놈이나 관계부사나 둘 중에 하나만 생략시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원문을 보게 되면은 the place라는 명사를 생략을 시킨 거고 굳이 변형을 하게 되자면은 관계부사도 생략시킬 수 있으니까 Is this the place the fish come from? 이렇게 나와도 괜찮은 문장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발전시켜야 되는 건요. 지난번에 있었던 이 친구입니다. From the first day 대시요. 기억하십니까? 아마 여기서 시간 많이 잡았을 거예요. 관계부사의 대용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은서야 더 데이야 더 데이. 여기 있네. 그러면 더 데이 계열은 결국에 시간이었으니까 이게 when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지난번에요. 근데 가만히 놓고 보니까 더 데이 계열도 결국에는 대표 선행사 취급이 되는 애네. 그럼 다시 더 플레이스 계열은 where의 대표 선행사였죠. 그럼 됐으니까 이제 뭔가 하나 더 발전시키게 되면은 관계부사의 대신 사용은 언제 적절하게 쓰냐예요. 됐습니까? 잘 봐봐. 이런 구조일 거야. 대표 선행사가 나왔고 관계부사가 이렇게 등장하잖아요. 근데 잘 봐요. 영어는 반복이 되는 걸 싫어한다 그랬어요. 그쵸? 그래서 반복이 되는 걸 싫어하니까 요놈의 모양을 아예 이렇게 바꿔버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봐봐봐요. 대시 when이랑 생김새가 똑같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쵸? where랑 생김새가 똑같아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다시요. 생략을 시켜도 되긴 하지만 반복시키는 걸 좋아하지 않는 구조에서 아예 생김새를 바꿔버리게 되는 관계부사의 대용은 대표 선행사의 기준에서 관계부사의 대용을 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에 봤었던 from the first day that, the day that, the day 대표 선행사의 계열이었었고 굳이 when을 안 쓴 이유는 같이 반복이 되는 걸 싫어해서 그 when을 that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생김새를 달라버리게요. 됐죠? 이것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is this 다음에 the place가 나올 거고 where 이렇게 나와도 괜찮긴 하지만 겹쳐버렸으니까 원문에서 생략이 되었듯이 바꿔버린다면 이 where의 생김새를 아예 이렇게 바꿔버릴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럼 된 거예요. is this the place that? 이렇게 해도 됩니까? 당연히 되죠. 괜찮은 거예요. 그러면 대표 선행사의 계열이 나오게 되면은 관계 부사는 두 가지로 변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정리. 대표 선행사 계열이 등장하면 관계 부사를 생략시키든 그 앞에 나오는 선행사를 생략시키든 두 번째, 대표 선행사가 등장했을 때 관계 부사랑 겹치는 걸 좋아하지 않으니 아예 생김새를 다른 아이로 바꿔 쓸 수도 있다. 됐죠? 그러면 이 문장은 자유롭게 가지고 노시면 되겠죠. where의 선행사가 없었던 이유는 대표 선행사라서 없어졌었고 다시 등장하게 되면은 the place where로 쓸 수도 있으며 이번에는 where를 생략시켜서 is this the place the fish come from? 이렇게 나와도 되고 where 자체를 생김새로 바꿔버리는 대용어로 충분히 전환할 수도 있다라는 게 마지막 관계부사와 관련된 문법이 다 끝난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필히 통하는 문법 교재에서 요거를 다 다뤘었는데요. 그때는 고등학생이 본격적으로 되기 전이니까는 설렁설렁 들었겠지만은 마음가짐은 달라져야 되겠죠. 세린이가 대답을 가장 잘하셨었고요. 혹시 까먹었었다 하시는 분들, 혹시 몰랐다 하시는 분들은 요거를 이제 기억하시면 문법 문제에서 틀릴 일은 없고 대꼬를레, 위치고를레라는 문제에서도 좀 접근이 달라질 수 있겠죠.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이 다음 카트에서 또 뭐가 나올 거냐면요. 또 얘가 나올 겁니다. 또.
그러면은 또 활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 기억하시면서 다시 내용으로 접근 한번 해볼게요. 펭귄이 나를 쳐다봤고 그리고 수영장을 쳐다봤죠. 마치 그가 이렇게 물어보는 것처럼요. 아, 여기가 물고기가 나오는 곳인가요? 라고 물어보는 것처럼요. Without further encouragement, he jumped in. 뭐뭐 없이 라는 부정어 계열이 맞죠. 근데 여기서는 아마 격려 없이 라는 말이 좀 이상하니까 더 많이 격려하지 않고도, 즉 얼른 들어가 봐 라고 하지도 않았고,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빨리 들어가 이렇게 격려하지도 않으면서 그는 뛰어들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여기서 he도 결국에는 수영장을 바라보고 있었던 펭귄이 되겠죠. 인칭 추론 조심하라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With a single movement of his wings. 일치불일치 시작입니다. 싱글은 뭐죠? 하나의, 혼자의라는 뜻이잖아요. 여기서는 단 한 번의 움직임과 함께 무엇에? 그의 날개들. 그럼 이것도 결국엔 펭귄이 맞아요. 펭귄의 날개들의 단 한 번의 움직임만으로 펭귄은 날아갔습니다. 마치 뭐처럼 날아갔어요? 화살처럼 날아갔죠. 화살처럼 날아갔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연지야, 화살은 빠르게 날아가요? 천천히 날아가요? 그러면 이 문장은 곧 화살처럼 날아갔다라는 거는 순식간에 날아갔다라는 거겠죠. 물론 여기서 직역은 날아간 거지만 결국에는 수영장 안으로 들어가서 쏜살같이 수영했다라는 거겠죠. 어디를 가로질러서요? 물을 가로질러서 화살처럼 재빨리 수영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knocked into, end 기점으로 동사 병렬이네요. 부딪혔습니다. 어디에 부딪혔습니까? 벽에 부딪혔어요. 일치불일치 시작한다 그랬습니다. 어디에 있는 벽인데요? 반대편에 있는 벽에 부딪혔어요. Luckily, 틀리기만 해요. 다행스럽게도 그는 다치지는 않았습니다 라고 해요. 이 상황을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수영장이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그쵸? 위에서 바라보게 되면 펭귄은 이런 식으로 수영하겠죠? 그러면 단 한 번의 날갯짓이라는 건 퍼덕거리면서, 그쵸? 단 한 번의 날갯짓만으로 반대편까지 가게 되었고 결국에 반대편에 꽝 하고 부딪혔습니다. 다행스럽게도 후안살바도는 다치진 않았었고요. 지금 후안살바도는 처음에 그 전의 카트를 보게 되면은 날개를 다쳤던 걸로 저희가 기억을 해요. 그쵸? 근데 다행스럽게도 다치지는 않았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관계부사하고 관련된 내용이 나왔었죠. 내용적으로 보자면은 후안살바도 펭귄이 드디어 수영장에 들어가서 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난 얘기했습니다. 일치불일치 조심하시고 인칭추론 조심하시라고. 단 한 번의 날갯짓으로 건너편에 있는 물까지 정말 빠르게 날아갔고요. 빠르게 수영해 나갔고요. 반대편에 부딪혔지만 다행스럽게도 다치지는 않았습니다. 다음 파트 갑시다. I had never had the opportunity to study a penguin in the water before. 저는 계속해서 톰 미셸이죠. 절대로 가져본 적이 없어요. 과거 완료를 쓴 거예요. 그쵸? 무엇을 가져보지 않았을까요? 어떤 기회조차도 없었대요. 근데 그게 어떤 기회예요? 공부할 수 있는 기회, 즉 말을 돌리면 연구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무엇을? 펭귄을 연구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는데 어디에 있는 펭귄인데 그 전까지 물속에 있는 펭귄을 연구할 기회가 전혀 없었어요. 그렇겠죠? 펭귄이 물속에 있는 거는 저희가 아마 텔레비전에서만 봤을 거지 실제로 우리가 본 적은 거의 없을 겁니다. 동물원 같은 데 빼고요. 그래서 나는 I was familiar with the way that 일단 자만은 놓은 거죠. 내용도 조심하시고요.
저는 그 전까지 물속에 있는 펭귄을 연구할 기회조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나는 톰 미셸입니다. 계속해서요. 저는 비동사 familiar with, 뭐뭐에 친근했습니다. 즉 익숙했다라는 거죠. 무엇에 익숙했습니까? 어색한 방식에 익숙했어요. 됐습니까? 근데 그건 어떤 어색한 방식이었죠? 후안 살바도가 걸었던 방식인데 땅에서 걸었던 그 어색한 방식에 저는 익숙했어요. 이제 이걸 내용으로 접근해야 돼요. 펭귄은 어떻게 걸어요, 은유 씨? 뒤뚱뒤뚱, 그쵸? 굉장히 느리게 걷겠죠? 근데 지금 수영장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단 한 번의 날갯짓을 정말 쏜살같이 날아갔어요, 그쵸? 그럼 후안 살바도가 평소에 어떻게 걸었었죠? 테라스 위에 살았었죠? 육지죠? 후안 살바도가 육지에서 걸었던 어색한 방식에 익숙했었다라는 건 톰 미셸은 후안 살바도가 뒤뚱뒤뚱 거리는 모습에 친근했었던 거겠네요. 근데 지금 수영장에서 수영할 때 정말 빠르게 움직였으니까 그게 정말 낯설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겠죠. But 하지만 now 이제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게 되었을까요? in O 하면서 보게 되었습니다. 신경 추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O라는 거는 경외, 경탄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하나로 묶어버리면 기억하십니까? 전치사 뒤에 추상명사는 형용사나 부사가 돼요. 그럼 여기서는 아마도 경탄하며 라는 정도로 그냥 해석이 될 거예요. 그쵸? 됐어요? 저는 무엇에 익숙했죠? 후안 살바도가 땅에서 걸었었던 어색한 방식, 즉 은서야 뒤뚱뒤뚱 거리는 모습에 참 익숙했었어요. 근데 나는 이제 경탄하며 바라보았죠. 왜 경탄한 줄 알겠죠? 정말 빠르게 움직였거든요. 땅에서는 천천히 뒤뚱뒤뚱 걸었는데요. 그리고 나서 다음 거 말고요. 문법 한번 보고 갑시다. The way 대시 나왔네요. 뒷문장 보고 판단해야 되겠죠? 주어는 나왔고요. 자동사 나왔어요. 그쵸? 그리고 자동사는 전치사를 깔고 전치사의 명사, 전치사의 목적어까지 나온 또 완전한 문장이에요. 그런데 요놈을 보니까 더 웨이 계열이면은 이 친구는 결국에는 아까 봤었던 대표 선행사겠네. 그러면 누구의 대표 선행사냐 기억하십니까? 바로 이 친구는 how의 대표 선행사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여쭤볼까요? 이 that을 how로 바꿔 쓸 수 있냐예요. 아까 기억하십니까? 작년 거 기억하세요? 또 여쭤봐야 되죠. 지민이 이거 that how로 바꿔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죠. 아까도 제가 살짝 언급하고 갔죠. 더 way하고 how는 같이 붙어 쓸 수 있는 자체가 안 돼요. 그 이유는 제가 또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일단 먼저 하고요. 선생님 그러면 여기서 that은 관계부사 how의 계열이 맞긴 하지만 더 way하고 how를 붙였을 수 없기 때문에 그냥 관계부사의 대용 that으로 바꾼 겁니까? 그럼요. 그렇게 바꾼 거예요. 근데 하나만 더요. 여기서의 that 있죠. 혹시 위치로 바꿀 수 있을까요, 은서야? 그건 조심해야 돼요. 기억하십니까? 지난 시간에도 the first day that 나왔었을 때 위치로 바꿨을 수 있냐 없냐라고 했었을 때요. 그때는 상황에 맞게 봐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죠? 원래는 예를 들어서 장소명사가 있다고 치고 위치나 that이 나오면서 이렇게 하다가
전치사로 톡 하고 끝난 경우 기억하십니까? 기억하네. 전치사 뒤에 목적어가 없는 불완전한 문장이어서 이때는 목적격 관계대명사였어요. 그쵸? 근데 이 전치사를 관계대명사 앞으로 끌고 올 수 있다 그랬어요. 그쵸? 그러면 끌고 오면서 전치사 대신나 전치사 후는 안 되지만 전치사 위치는 가능하다 그랬었죠. 그럼 잘 보자고요. 이 전치사가 앞으로 가게 되면은 이제 더 이상 불완전한 문장이 아니라 완전한 문장이 되고 앞에가 장소명사가 나왔어요. 기억하십니까? 영어는 계속 줄여 쓰려고 그래요. 그래서 전치사 플러스 위치가 완전한 문장이 나오고 장소명사일 경우 이거 where로 바꿔 썼었거든요. 됐죠? 그럼 똑같아요. 위치로 바꿔 쓸 수 없다? 상황에 따라서 다르죠. 만약에 저는 죽어도 위치로 쓰고 싶습니다. 그래? 그래, 위치로 쓰고 싶어? 알았어. 그러면 지금 더 웨이 위치 계열이라면은 뒤에 뭔가 붙어야 될 거예요. 그쵸? 여러분 where 같은 경우는요. 뭐 at which, in which, on which, to which 정말 다양하게 쓰였었죠. y는 하나밖에 없었어요. for which. how 계열은 in which 계열이거든요. 그럼 봐봐봐. 요걸 위치로 바꾸게 되면은 불완전한 문장 구조일 거고 전치사가 있을 거야. 그럼 여기 넣으면 돼. 그럼 불완전한 문장 완성이니까. 근데 이걸 어떻게 한다고 세리나? 이걸 끌고 온다고. 우리 그래서 작년에 변형 문제 할 때 이런 구조 몇 번 틀렸었죠. 변형에 익숙해지라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얘를 목적격 관계 대명사 앞으로 상승 이동시켜 버리면 다시 완전한 문장이 되죠. 그쵸? 그러면 더 웨이 계열은 무슨 위치가 되는 줄 알겠죠? 더 웨이 계열은 이니치의 계열이 될 거예요. 됐습니까? 그럼 다시요. 위치가 안 된다? 아니. 조건에 따라 다르겠지. 만약에 이게 위치로 바뀌었습니까? 그럼 인 깔리면 돼요. 그땐 불완전한 문장일 거니까요. 근데 그걸 다시 끌고 오게 될 때 더 웨이 계열과 전치사 위치가 되면서 완전한 문장이 나왔지? 그럼 완전한 문장이면 관계 부사로 바꿔 쓰고 싶어. 하지만 더 웨이 하우는 바꿔 쓸 수 없었지. 같이 쓸 수는 없었잖아. 그래서 하우를 that으로 바꾼 거고 관계 부사의 대용. 이 that을 두 단어로 늘려보면 다시 전치사 위치 구조로 충분히 바꿔 쓸 수 있겠구나. where하고 when은요 별별 전치사가 다 붙었어요. 막 at, during, on, in 이런 식으로요. 그쵸? 근데 y는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for which. 그것도 얘기했었어요. 관계대명사 계속적인 용법, 등위 접속사 하면서요. 그리고 이제 in which 계열. 됐습니까? 그러면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이런 식의 관계 부사는 이제 안 나올 거예요. 뒤에서는요. 그럼 여기까지만 우리가 신경 쓰면 되냐? 아니요. 짜잘짜잘한 문법들이 계속 숨어 있거든요. 그리고 말씀드렸죠. 내용 반전 시작이 될 겁니다. 다시 한번 해봅시다. 저는 후안 살바도가 땅에서 걸었었던 그 어색한 방식에 참 친근했었는데요. 하지만 이제는 정말 경탄하면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멋지게 수용했다라는 거겠죠? 그 다음 문장 볼게요. Using on your struck or to. 콤마 찍혔고 더 이상 얘기 안 해요. 분사 구문이죠. 그러면 현재 분사 뒤에 목적어 나온다고 제가 몇 번 얘기했습니다. 더 이상 안 합니다. 이제는요. 그런데 struck라는 단어 우리 처음 봅니다. 원래 struck라는 게 뜻이 참 많아요. 그렇죠? 여기서는 날갯짓입니다. Using on your struck or to he. 그러면은 여기서 he는 후안 살바도니까 생략이 된 주어도 결국에는 펭귄이죠. 사용하면서 오로지 단 한 번의 날갯짓이나 두 번 정도의 날갯짓으로 됐습니까? 아까랑 달라요. 아까는 단 한 번의 날갯짓이었어요. single movement였습니다. 이젠 다르죠? 한 번이나
두 번의 날갯짓으로 후안살바도는 날아갔습니다. 어떻게 해요? 엄청난 속도로 날아갔어요. 됐습니까? 아까 그랬죠. Like he flew 그 arrow, 그 화살처럼 날아갔다는 표현이 있죠. 엄청난 속도로 휙 하고 날아갔습니다. 어디에서 어디까지? From A to B 구조네요. A부터 B까지, 그쵸? 수영장의 한쪽 끝에서 어디까지? 다른 한쪽까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날아갔어요. 됐죠? 콤마 turning swiftly before touching the signs. 됐죠? 일치불일치 또 시작입니다. 아까 여쭤볼까요? 지은아, 아까 펭귄 벽에 부딪혔어요? 안 부딪혔어요? 그쵸. 아까는 부딪혔죠. 근데 다치지는 않았었어요. 그쵸? 지금 또 수영하고 있는 거 맞죠? 단 한두 번의 날갯짓으로 수영장의 한쪽 끝에서 다른 한쪽까지 엄청난 속도로 수영했습니다. 콤마 ing. 재빨리 돌았죠. 뭐 하기 전에요? 터치, 만지다. 그렇게 해석할 거죠. 좀 의역할게요, 은서야. 닿다. 접근하다. 이런 계열로요. 닿기 전에요. 어디에? 그 수영장 벽면들에 닿기 전에 재빨리 회전했습니다. 됐습니까? 이젠 된 거예요, 그러면요. 두 번째 상황에서는 벽에 안 부딪혔죠. 수영장 벽면에 닿기 전에 재빨리 회전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다시요. 그림을 그려볼게요. 안 그려도 됩니다, 여러분이요. 후안살바도가 한두 번의 날갯짓으로 여기 한쪽 면에서 다른 한쪽 면까지 재빨리 날아가는데 이번엔 어떻게 했습니까? Turning swiftly예요. 그렇죠? Before touching the signs. 그 수영장 벽면에 닿기 전에 재빨리 회전했다는 건 아까는 부딪혔지만 이제 물속에 적응해서 이젠 안 부딪혔네요. 됐습니까? 하나 잡고 넘어갑니다. 요거 한 번 더 얘기할게요. 이거 아더 되면 안 되겠지. 기억하십니까? 요렇게 잡으면 편할까요? 여러분이 one, the other 이렇게 잡으면 좀 편해요. 우리 명사가 두 개가 나올 때는 하나는 이렇게 표현하고 나머지 다른 한 개는 이렇게 표현했었을 때 the other 이렇게 표현했었었죠. 그럼 잘 봐봐. 수영장의 벽면은 한쪽과 다른 한쪽이에요. 그쵸? 그럼 벽면이 결국에는 두 개입니다. one, the other. 됐습니까? 이 뒤에 생략이 된 명사는 아마 이거겠죠. 뭐 the other, and, of the pool 아마 이거였겠지만 반복이 돼서 생략을 시켰고요. 이거 나오면 안 됩니다. 더 지워지면 안 됩니다. 이 other 같은 경우에는 나머지 다른의 계열이 아닙니다. 그냥 그 나머지를 제외한 그 전에 있는 애들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요거 신경 좀 쓰시고요. 그 토익을 언젠가는 보시게 되고 그때도 이제 one, another, the other, some, any 이런 애들이 계속 나오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더가 생략이 되면 안 될 겁니다. 명사 두 개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It was amazing 문장입니다. 아, 이것은 정말 놀라웠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아마 여기서 이것이라는 거는 뭐 앞문장의 계열을 말하는 게 아닐까요? 수영장 벽면에 닿기도 전에 재빨리 후안살바도가 회전했던 것이 정말로 놀라웠죠. 모든 사람은 볼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그가 즐기고 있었는지를 볼 수 있었죠. 무엇을 즐기고 있었죠? 그 스스로 얼마나 많이 즐기고 있었는지를 모든 사람이 볼 수 있었습니다 하면서 이제 학익여고 팀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서 he는 누구예요, 은서야?
그렇죠. 후안살바도죠. 지금 수영에서 굉장히 신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에브리원은 누구일까요? 한 명씩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수빈아. 그렇죠. 톰 미셸 선생님일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연지에 한 명 더? 맞아. 디에고. 그치? 소심한 친구. 그리고 누구일까 은서야?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 나오는 거는 his friends가 되겠지? 여기서 his는 디에고의 친구들, 그 어울리는데 좀 곤란함을 겪던 친구들 있지 않습니까? 그쵸? 그리고 다시 이거 다 대답할 수 있어요. 최근에 우리 문법 정리하면서 한 번 더 했던 겁니다. 요거요. 한 번만 더 여러분에게 설명을 요구할게요. 힘으로 바뀌면 안 될까요, 지민아? 안 돼요. 왜죠? 주어가 힘들 같은 걸 그렇지. 펭귄이 스스로 수영하는 것을 즐기고 있었잖아요. 그쵸? 그러면 여기서 셀프 표현 기억나니 세리나? 요거 제기대명사였었어요. 문장에서 목적어의 계열로 등장할 때 나오는 친구였었죠. 물론 부사로도 쓰이긴 합니다만요. 조건이 뭐였습니까? 지민이가 말씀하신 거예요. 주어와 목적어가 동일한 대상일 때 제기대명사를 쓰기로 약속했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힘으로 바뀌면요. 후안살바도라는 펭귄이 다른 남성형과 무엇인가 즐기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아직까지 봤었을 때는 후안살바도는 혼자서 수영했던 것처럼 보이죠. 그럼 여기서 만약에 힘을 쓰게 되면은 주어와 목적어가 다른 대상일 때 쓰기로 되어 있었던 거잖아요. 지민이가 너무 잘 설명했습니다. 그거보다 더 좋은 설명은 없죠. 아직까지는 은서야, 아직까지는 은유야 혼자 수영하고 있어요. 내가 왜 이런 말을 할까요? 계속 갑시다. 우와 하면서 그 남자 아이들이 소리쳤습니다. 연습 시작해 볼까요? (1월) 달에 했었죠? 아까 이나부고 팀은 또 까먹었더라고요. 여쭤볼까요? 수빈아, as 도우 무슨 뜻이었지? 이거였지. 비록 뭐뭐일지라도. 그래서 조심하라고. 내가 얘기했어요. 이분 도우가 요놈이었다고요. 얼도 도우. 이분 도우. 근데 이상하지 않아? 당연히 as 도우인데. 다현이한테 여쭤봐도 돼요? as 도우 무슨 뜻이었지? 1월 달에 했었어. 힌트 줄까? 심화가정법. 2개 했었지 않았어? 주어 위시 가정법이랑 무슨 가정법 운유? as if 가정법. 기억 안 나는구나. 그래. as 도우 as if 표현이었잖아. 선생님 저 못 봤는데요 라고 하실 분 계십니까? 제가 화면 띄워서 as 도우 쓴 거 보여드려요? 그럼 제가 물결표 치고 얘기 안 했을까요? 마치 뭐뭐처럼. 제가 얘기했죠. 심화 가정법을 내가 왜 1월에 한 번 더 했을 것처럼 보여요? 원래 문법 했던 설명 다시 안 하는데 2학년의 핵심 표현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제가 심화 가정법을 하나를 안 했어요. 왜 안 한 줄 알아요? 어차피 해도 또 까먹을 것 같아서 안 했어요. 이것도 까먹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결국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as if 가정법입니다. 그럼 그때도 했었어 지은아. 가정법 과거냐 과거 완료냐라는 건 뒤에 나오는 동사형을 보고 판단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럼 됐나요? 주어 과거 동사가 나왔으니까 이거는 as if
if 가정법 과거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해석도 신경 쓰긴 해야 되지만 직설법으로 바꿀 수도 있었어야 됐어요. 내가 힌트를 줄게요. 해석 먼저 하고요. 그 남자아이들은 소리쳤습니다. 마치 모인 것처럼 그 남자아이들이 보고 있었던 것처럼요. 무엇을? fireworks display인가요? 불꽃놀이. 그 남자아이들이 마치 불꽃놀이를 보고 있었던 것처럼 소리를 질렀죠. 그럼 여쭤볼까요? 힌트 주는 거야, 지금요. 연지야, 실제로 힌트 줬어요. 그 남자아이들은요, 불꽃놀이를 봤어요, 안 봤어요? 안 봤죠. 자, 준비됐습니까? as if 가정법 계열은 주어 위시 가정법이랑 동일하게 직설법 전환을 돌릴 때 그 앞문장에 있는 거와 시제를 보고 판단한다 그랬죠. 주어 위시나 as if 가정법 과거 완료는 한 시제 이전으로 가는 게 맞지만 기억해요? 가정법 과거는 어떻게 했었죠? 시제 일치를 시켰어요. 누구랑? 앞에 나오는 실질적인 문장이랑요. 시제 일치. 그치? 그럼 여기가 지금 과거야. 그럼 여기도 지금 그냥 과거 반대로 돌리면 되는 거 맞죠? 실제로. 기억하십니까? 실제로. 직설법 전환 시작해 볼게요. 실제로 누가 있어, 수빈아? 실제로. 그때 했었던 거. 아, 그것도 물론 맞긴 하지만 사실 실제로 우리 모의고사 보면 툭 하면 나오는 애 있잖아. 그거 in fact. 됐죠? 실제로 그 남자아이들은 아까 연지가 말씀 잘하셨죠? 불꽃놀이 안 보고 있었다고요. 시제 일치시킬 거죠? 과거죠? 반대로 돌릴 거야. 긍정의 반대, 부정. were not. 됐습니까? 돌리실 수 있겠냐고요. 할 수 있죠. 근데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이과문법에서는 가정법은 안 나와요. 그럼 다행인 거죠. 그쵸? 근데 3과에서 나와요. 4과에서 나와요. 5과에서도 나와요. 그리고 제가 얘기했어요. 아까 심화 가정법은 우리가 원래 3가지를 해야 되는데 주어 위시랑 as if만 하고 하나를 안 했다고 했어요. 그거 나오면 알려드릴게요. 또 까먹으실까봐 까먹지 맙시다. 결론입니다. 이거 2분 도우로 못 바꿨어요. 의미 자체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조심하시고 이렇게 바꿨을 수 있겠네요. 하긴 요거 2학년 때부터 서술형 나온다고 말씀드려서 작년부터 연습시켰습니다. 연습은 본인들이 안 하셨던 거고요. 저는 계속 연습시켰습니다. 그 남자아이들은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마치 그들이 불꽃놀이를 보고 있었던 것처럼 소리쳤죠. 그러면 결국에는 똑같네. 톰 미셸과 똑같은 감정을 느낀 거구나. 됐지? 일치부를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경탄하면서 보고 있었다라는 거죠. After a while, 잠시 후에 디에고가 came over, 다가왔습니다 하면서 조심해. 아예 그냥 미리 얘기하자, 지민아. 여기 문장 있지? 잡아놔. 문장 삽입이에요. 잡아놓으시고 이 문장을 기점으로 이제 모든 내용이 바뀌어버릴 거예요. 그리고 디에고의 마음속에 불꽃이 필 거고요. 디에고가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물어봤어요. 조용하게 물어봤대요. 선생님 이게 왜 중요해요? 물결표예요. 왜?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디에고의 어떤 사람인지의 그 성품을 느낄 수 있지 않아? 그 전에도 그랬잖아. 자기의 그림자에도 겁먹는 것처럼 보였던. 그쵸? 아주 조용하게 디에고가 물어봤어요. 아직까지 소심한 애라는 거죠. 그쵸? 디에고가 조용하게 와서 물어봤어요. Can I swim too? 나도 수영할 수 있을까요? 하고 조용히 물어봤죠. 끝입니다.
이제 이 문장을 기점으로요. 아직 커트가 되게 많이 남았거든요. 근데 있잖아. 되게 빨리 나갈 거야, 이제. 왜? 이제 흐름은요. 급작스럽게 변해요. 그래서 이 문장 잘 잡아두시고요. 별별 문법들이 다 등장했어. 우리는 하나도 모른다라는 문법은 없었어요. 그렇죠? 아직 덮지 마세요. 근데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요. 난 이 문법이 나온 거는 제가 못 봤거든요. 근데 혹시 몰라서 해볼게요. 나 이거를 단 한 번도 여러분한테 설명한 적이 없어요. 왜냐면은 은서야, 아 은서는 아니겠구나. 몇몇 학생들, 저는 여러분을 중3 마지막에 만났어요. 그쵸? 기억하십니까? 중학교 2학년 때 배운 거요. 간접 의문문이라는 거 기억해요? 간접 의문문. 지금 봐봐봐. 큰 따옴표 보이니 세리나? 큰 따옴표, 큰 따옴표. 저 수용해도 됩니까? 이건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거지. 직접 의문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간접 의문문은 어떤 개념이냐면 이런 거 있지. 너 이름 뭐야? 이게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거지. 근데 내가 다비 씨한테 내가 조금 부끄러워서 그러는데 혹시 제 이름이 무엇인지 알아? 그럼 내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뭘까요? 그거예요. 간접적으로 물어본 거예요. 다비 씨한테요. 됐습니까? 이건 직접적으로 물어본 거죠, 다현아. 나 수영해도 될까요? 근데 간접적으로 물어볼 수도 있겠죠. 제가 수영해도 될지 안 될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 식으로요. 돌릴 수 있어요. 중학교 2학년 때 한 거거든요. 내가 힌트를 줄게, 얘들아. 우리 봐봐봐. I asked him. 내가 그 사람에게 물어봤어. 그치? 한번 따라와 봐봐요. Where are you? 내가 그 사람에게 물어봤어. 너 어딨어? 됐지? 됐어요? 근데 내가 이렇게 한번 여쭤봐도 괜찮아요? 내가 물어봤습니다. 그에게 무엇을 물어봤어? 너가 어디에 있는지를 물어봤다. 됐습니까? 그럼 요거 뭐가 되는 줄 알아요? 목적어 역할 되겠죠? 명사절 접속사 목적어. 그럼 어떻게 될까? 지워져야 되지 않을까? 지워져야 되지 않을까? 그럼 잘 봐봐. 문장 속으로 들어올 거예요. 간접 의문 만들어 보는 겁니다. 문장 속으로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은 어순 자체가 문장 속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무엇을 물어봤냐? 너가 어디에 있는지를 물어봤다.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결국에는 where 다음에는 동사 주어의 의문문 어순이 아니라 다시 평서문의 어순으로 바뀌게 될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럼 어떻게 쓸까? 여기서 you가 누구를 의미하는 건지 보이세요? 여기서 you가 누구를 의미하는 거예요, 다비사? 그렇지. 그럼 지금 얘가 주어로 들어와야 되지. 나는 물어봤다 그에게 그가 어디에 있는지를 물어봤어요. 그렇죠? 이렇게 되겠지. 그럼 잘 생각해봐. 우리 맨날 틀려. 시제와 수일치. 여기 과거야. 그럼 여기에도 he하고 어울리는 과거가 나와야 될 거야. 그럼 누구겠어, 얘들아? was. 그렇죠. 자, 이게 어떤 구조인 줄 아십니까? 설마 한 번도 못 봤다고 할 거예요? 이게 간접 의문문이에요. 근데 의문문에는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은서야, 지민아. 의문사가 있는 거랑 의문문이 없는 거예요. 의문사가 없는 거. 예를 들어서 Where are you? WH 의문사가 있는 겁니다. 의문사 없는 거 이런 거 있겠지, 지은아. Did you sleep well? 잘 잤어? WH 의문사가 없죠.
그때 누구 넣어야 되는 줄 알아요? 내가 얘 시험범위라 그랬지. 봐봐. 의문문이에요. 근데 여기 봐봐요. WH, when, why, who, where 의문사 없지?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 어떻게 만드는 줄 아십니까? 한번 해볼래요? 똑같이 내가 물어봤어요 그에게. 너 잘 잤어? 이거잖아, 그쵸? 요거는 대문자로 써야 되는데. Did you sleep well? 근데 똑같아, 은서야. 또 문장으로 들어올 거예요, 은유야. 그러면은 의문사가 없는 애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잘 봐봐요. 내가 물어봤다. 그에게 무엇을 물어봤어? 접속사 계열 등장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잘 잤는지 그렇지 않은지 물어봤어. 기억나니? 불확실성의 동사 whether하고 if의 친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I asked him whether he 바뀌죠? 시제 과거였나요? slept well 이렇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가 잘 잤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내가 그에게 물어봤다. 됐습니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의문사가 없어요. 그럼 의문사가 없을 때는 명사절 접속사 계열이 하나 등장하면 되고, 가만히 보니까 이제 이 asked는 물어보다라는 불확실성의 동사잖아. whether하고 if랑 어울리는 친구였잖아요. 그러면 이거 여러분 시험 범위를 여러분이 대입하시라는 거예요. asked quietly. 조용하게 물어봤어. 무엇을 물어봤을까? 됐습니까? 문장 속으로 들어갈 거예요. 접속사 나와줘야 된다고요. 조용하게 물어봤어요. 무엇을? whether. 됐죠? 아, 물론 if도 되고요. 불확실성 동사의 목적어니까. 그쵸? 무엇을 물어봤을까? 내가 수영할 수 있는지 물어봤다. 이렇게 쓰면 될까? 잠깐만. 이렇게 쓰면은 여기에 I가 여기에 I잖아요. 그럼 톰 미셸이 수영할 수 있는지 물어본 거잖아요. 그럼 아니죠. 디에고가 물어본 거죠. 바뀌어야죠. he. 그렇지. he. 그렇죠? 주어 나왔으면 뭐 나와야 돼요, 수빈아? 동사 계열 나오면 되죠. could swim 이렇게 나오면 되지 않을까요? 그가 수영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봤다. 이렇게 나오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whether하고 if 충분히 쓸 수 있죠. 그래도 여쭤봐야 돼요. 또 연지한테 여쭤볼게요. 이번 다현이한테 여쭤볼 거예요. 다현아, whether하고 if 충분히 같이 쓸 수 있죠. 맞아요. 아니에요. 또 상황에 따라서 다르죠. 뭐뭐인지 아닌지는 원래 문장 끝에 or not이 붙을 수 있는데 얘가 대체적으로 생략이 되더라. 맞잖아요. 그쵸? 근데 얘가 생략이 안 될 수도 있는 거고 얘가 끌려 나올 수도 있더라고요. 그럼 여쭤볼게요. whether or not이냐 if or not이냐예요. 또 여쭤봐야죠. 지민이 눈 마주쳤었어요. whether or not이 돼요? if or not이 돼요? 그렇죠. 그럼 됐습니까? 학교에서는 안 해줄 거예요. 왜냐면 간접 의문문을 다시 가르치기에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근데 우리는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했던 게 간접 의문문이고요. 그게 자연스럽게 명사절 접속사에 들어갔던 거예요. 조심하시라는 겁니다. 왜냐면 여러분의 시험 범위는 관계부사의 대용만 나오는 게 아니라 전에 봤었던 뭐뭐인지 아닌지의 명사절 접속사 계열이었죠. 활용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조심하세요. 그리고 다음에 계속 보긴 하겠지만 이제 그 큰 따옴표가 달리는 친구들이 계속 등장하게 되긴 할 거예요. 앞으로도 마찬가지고요. 그때 의문문 구조라면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의문사가 있을 때는 의문사 그대로 내려오면서 의문사절, 명사절 접속사로 쓰이게 되는 거고, 의문사가 없을 때는 명사절 접속사를 써줘야 되는데 불확실성 동사하고 어울리는 거는 whether하고 if 계열이더라. 그때 어순 자체도 바꿔야 되고 인칭 표현도 조금 조심하시면서 접근하셔야 되겠죠.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I라고 쓰면은 결국에는 톰 미셸이 되겠죠. 그래서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다음 시간에 굉장히 빠르게 지나갈 겁니다. 아주 빠르게요. 왜냐면은 결국에는 이제 그 문장의 흐름이 바뀌면서 내용도 반전이 되고요. 연습해봐도 괜찮을 것 같긴 해요. Are you sure you want to go in? 이것도 결국에는 의문문이고 문장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어떻게 바뀌지 않을까요? 라는 것도 시험범위이신 분들이 직접적으로 노력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교과서 영어 1, 능률 김성훈 1과의 중반부 부분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추후에 모두 마무리 짓겠습니다. 영상은 여기서 종료하겠습니다.